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요 그 깊은 바닷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눈앞에 떠오는 친구의 모습. 친구란 노래 가사에 보면은 눈앞에 떠오는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이 어른거리고 뭐 이런 유의 가사가 있어요. 시에서는 흔히 볼 수 있었지만 노래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는 사실은 흔치 않았거든요. 또 사실은 친구라는 노래의 그 화성, 또 그것도 굉장히 클래식하라고 놀라웠어요. 관념적이지 않고 보통의 언어를 쓰신 점, 그리고 그 안에 따뜻함이 있고 사람이 있고 이런 점이 굉장히 정말 아름답게 다가왔어요. 저에게는 이런 마음 씀씀이로 노래를 만들고 이렇게 단단한 언어로 노래를 할 수 있구나. 친구는 사실은 김민기가 작곡가로서의 천재적인 역량을 타고났다는 것을 저는 보여주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그 노래는 방학 활동으로 이제 그 바닷가에 갔다가 가던 경기고 그 동료 한 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해요. 그래서 죽은 친구를 왜 시신을 다시 서울로 이제 침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돌아와야 했었죠. 그 마음을 정말 고등학생의 시선으로 담았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의 이 험악한 현대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친구와 동료를 상실해야 했습니까? 그런 수많은 어떤 각기 다른 사례에 모두 그것이 공감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전체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의 그 슬픔의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백이 이 노래에는 위대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기왕지 세우고 돌림마다 내지 이른바 이제 대학가에서 그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가 시위에 사용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노래들이 하나둘씩 금지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을 때 테이프를 학교에 들고 와서 틀었습니다. 이런 노래 틀어나 봤냐 그러면서 그런데 우연히 그 쉬는 시간에 복도를 지나가던 담임 선생님이 그걸 듣고 기겁을 하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 이거 무슨 거가 알고나 듣는 거냐 너 나한테 걸렸으니까 망정이지 너 그냥 까만 칩차 타고 어디론가 실려갈 뻔했다 이 자식아. 그리고 그 테이프를 압수당했습니다. 미르 같은 전설 속에 나오는 그 상징적인 동물들이 있잖아요. 김민기라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왠지 전설 속에 나오는 누구 같은 느낌? 김민기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도 조금 이렇게 좀 말리는 분위기였어요. 약간 입을 막는 분위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미 그 시절에 뭔가 하여튼 불온 세력이었던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그때 이제 한참 활동하던 가수들은 대부분 빈 껍데기 같은 음악들을 주로 하는 쪽이었다면은
김민기 선생님 음악은 한 곡도 뺄 게 없었죠. 예를 들어 새벽길 같은 노래를 들어보면 정말 구두방 하나방 벌써 일어나 일판 벌려놓았네. 밤새 하늘에선 별들이 잔치 이런 이야기 같은 거는 듣는 순간 구두방이 이렇게 느껴지고 할아범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 담겨 있는 노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나한테 하는 얘기 같다. 내지는 내가 알고 있는 거리를 풍경하고 묘사하고 있구나. 또는 내가 아는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구나. 분명히 타인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군가의 삶, 그리고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본 뭐 어떤 자기 가족들 혹은 이 세계, 관념적인 어떤 걸로 버무려진 느낌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언어로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귀에 선명하고 단단하게 들렸어요. 실제로 사촌 형 같은 경우도 월남 트라우마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 했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 같은 거는 사실은 노래의 주제로 절대 쓰이지 않았을 때조차도 김민기 씨 음악에서는 묘하게 그런 장면들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런 트라우마를 못 벗어나는 사촌 형을 보고 있는데 김민기 씨 음악에서 어떤 가사나 어떤 음률이 꼭 이분을 위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김민기는 자기가 스스로 어떤 뭐 시위를 위한 노래를 만든다든가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저항하는 어떤 그런 노래를 만드는지도 또 그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포지셔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 언제나 낮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 서 있었어요. 해진 옷에 스며들어오는 예쁘게 빛나던 불빛 공장의 불빛 결국 김민기가 제4국,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에서 6공화국에 이르는 시대 동안에 위대한 신화가 또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그냥 어떤 개인의 독백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한국의 현대사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아픔, 그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그 음악에서 담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담긴 의지가 그 노래에는 담겨 있었기 때문인 거죠. 춥고 지친 자기 눈에 보이는 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데, 내가 밟히는데, 내 눈에 밟히는데 나는 이제 거기서 손 띄었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학도 만들고 뭐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뭐 노래극을 만들고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해왔던 거는 나 음악 안 하면 못 살아가 아니라 그 현실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고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용기 이런 게 필요해서 쓰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내 눈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거니까 그것을 그냥 노래에 담은 거지 대단한 사명감이다. 뭐 이렇게 해서 쓰신 노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술 드시고? 정말 술 너무 많이 드셨죠. 저도 그때는 한잔 젊을 때라 제가 많이 대작해 드린 적이 많은데 술을 드셔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소문내면서 드시는 스타일은 아니야. 같이 먹는 옆에 사람들이 말이 많아졌지 김민기 선생님은 거의 말씀이 없었던 것 같아. 저도 전혀 흔들림이 없고 자신이 해야 되는 말들을 언제나 담담하게 자분자분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을 진짜 뵙게 되면 이게 약간 소망했던 것이 선생님 제 노래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뭐 음악
막 어떠셨어요? 이런 거 말고 글쎄 들을만 했어요, 선생님? 라고 한번 여쭤보고는 싶었어요. 어떤 얘기이실 것 같아요? 계속하라고, 잘하고 있다고, 즐겁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계쯤은 굉장히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집중하고 싶은 일들이 하나쯤은 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저는 그게 음악이에요. 그래서 저의 음악에 대해서 계속하라고, 잘하고 있다고, 즐겁게 하라고 그 정도 말씀을 해주신다면 100살까지도 음악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김민기라는 인물이 이렇게 조명받는 이유는 그 당시에 불렀던 노래들, 또 그 당시에 했던 말씀들, 그 이야기들이 아직도 똑같으니까.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지만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마 사람들이 더더욱 김민기 같은 가수를 찾게 되는 거고, 왜 지금은 없을까라고 더더욱 물어보게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내 맘에 흐르는 시냇물 미움의 불짜기로 직장 가서는 매일이 고단하잖아요. 더 앞이 안 보이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누가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때 하여 친구야 이런 한마디에 마치 처마 밑에 한 아이가 나인 것 같고 막 앞이 보이지 않는 나에게도 뭐 그렇게 계속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고 바로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슬픔과 고뇌와 의지가 그의 노래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뭐 농촌에서 광산에서 만들었던 그 노래 모든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동시에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그의 노래가 시대를 넘어설 수 있었다. 파문? 김민기 선생님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호숫가에 누가 아주 조그만 돌을 하나 탁 던졌는데 그게 물결을 정말 진동이 일으키듯이 작았다가 점점 커져가지고 호숫가 기슭까지 닿는 파문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 아니었나. 등불 하나 더 있다면 매우 근사한 하지만 직접 뵙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훌륭한 저에게는 문화적인 아버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멀리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거대한 산맥과 같은 울림을 가진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